에이블런의 박진아 대표님께서 2025 챗 GPT 실무 활용 리포트, HRD 담당자를 위한 생성형 AI 교육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진아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전공자를 위한 데이터 AI 활용 교육 전문 기업 에이블런의 대표 박진아입니다. 네, 오늘 HR 테크 리더스 데이에 정말 흥미로운 세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자주 들리는 키워드가 AI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인적 자원과 관련해서 이제 더 이상 AI라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정말 큰 메인스트림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AI라는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큰 광의의 개념이고 이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이용하고 활용하게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특히 HR, HRD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 그중에서도 우리한테 친근한 챗GPT로 좀 가장 먼저 이런 기술을 어떻게 더 잘 사내에 좀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성형 AI, 챗GPT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까? 뭐 트렌드, 기술, 뭐 개념, 사용법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HR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뭐라고 봤냐면 다른 회사에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고 있을까? 사실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토픽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주제는 이런 챗GPT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본 재직자 200여 분에게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그것이 업종별로 또 직급별로 직무별로 기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설문조사 내용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인사이트까지 한 번에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좀 개인적인 사용, 개인의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결과인데요. 일단 챗GPT를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라는 부분에서는 챗GPT에 대한 인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챗GPT라는 게 뭐 굉장히 좋고 재미있는 것도 많지만 이거 거짓말을 한다, 혹은 실제로 뭐 쓰기 어렵다, 그리고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설문 결과를 보시면 실제 10명 중에 8, 9명은 이미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보시거나 아니면 여전히 호기심 어린 그런 시선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명 중에 8, 9명이면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전혀 어려워하기보다는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도 이제 조직 차원이 아니라 일단은 개인 차원에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냐인데 조금 재미있는 결과입니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에 챗GPT가 무료로 저희한테 다가왔고 이제 그 다음에는 월 $20 비용을 책정했는데 그 다음에 월 $200짜리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좀 공분을 샀어요. 이게 뭐라고? 한 달에 이런 몇십만 원씩 내고 이걸 써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현업에서 그 실무자분들이 사용하는 비율을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이미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무료 사용자 중에 절반 이상은 그냥 유료로 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맨 처음에 거의 2000년대, 90년대 초반에 이제 사무실에서 이런 걸 할 때 애초에 한글, 워드, PPT 현재는 안 쓰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초반에는 그런 툴들을 모두가 많이 배우면서 OS 교육 같은 걸 필수로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챗GPT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8, 9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사용하는 분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이미 이걸 정기 구독까지 해서 사용하는 정도라면 어쨌든 우리가 OS 툴을 사용하는 것만큼의 어떤 그런 실무에서 사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뜻하는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료로 사용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직급의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쓸까라고 했을 때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조직의 위에 계신 분들, 리더나 이런 분들은 왠지 보안도 그렇고 좀 이런 부분에서 보수적이실 것 같은데 지금 결과를 보시면 실무자만큼 대표자나 임원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초록색 그래프가 자주 잘 사용한다라는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대표자 임원에서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무자분들도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재밌는 건 팀장분들은 생각보다 활용도가 적다라고 답했는데 뭐 저희가 200여 명 정도를 조사했기 때문에 어떤 그 모수에서의 특이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챗GPT를 가지고 정말 실무에서 리서치나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실무자 그리고 정말 새롭고 혁신적인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서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대표자가 오히려 이런 걸 더 많이 쓴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어떤 조직의 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것들이 보통 중간 관리자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챗GPT나 생성 AI 기술을 확산하고 기존에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중간 관리자, 팀장급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산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실제 다른 어떤 회사 차원에서 조직 차원에서의 챗GPT 활용 현황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HRD 분들이 저희 회사에 교육 의뢰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챗GPT 교육을 하고 싶은데 아직 회사에 도입이 안 돼서 그리고 아직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장려하지 않아서 저희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다른 회사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를 정말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다른 회사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과 현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쓰라고 얘기는 하는데 유료로 지원해 주는 거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들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사실 AI 생성형 기술이 뭐 인적 자원의 그런 역량의 혁신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지만 생각보다 아무 지원이 없거나 특히 사내 AI 이미 사내의 것들만 쓸 수 있는 건 주로 대기업에서는 그런 보안 같은 문제 때문에 직접 개발한 어떤 LLM 같은 그런 솔루션이나 내부의 인프라만 쓸 수 있다라는 비율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은 개선은 일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조금 달라진 점은 전반적으로 이것을 뭐 OS 프로그램처럼 사내 솔루션처럼 공식적으로 지원하진 않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지원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유연한 입장이 26.4%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다른 회사에서 이 정도의 어떤 시선을 가지고 챗GPT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기업 규모별 챗GPT를 얼마나 지원하고 있냐인데,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이 100명 이하의 어떤 소규모 기업이고, 이제 가장 진한 분홍색이 1000명 이상인데, 생각보다 이 100명 이하의 정말 스타트업이나 어떤 작은 기업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아마 보안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뭐 지원 없음도 있지만, 생각보다 사용 금지라는 것은 굉장히 적고, 이제 사내 솔루션으로 다른 대체안을 보완하거나 검토 중이라는 부분에서는 역시 1000명 이상의 기업들이 가장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은 자체적인 그런 보안 솔루션 때문에 조금 챗GPT를 대체할 다른 이제 대안을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을 사실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정도 교육을 했으면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조금 매뉴얼이 갖춰져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는 이만큼 이 정도의 범위 안에서 챗GPT를 쓰세요. 뭐 이러니까 규정이 있지 않을까도 많이 그런 고민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C가 가운데 있는 게 딱히 공식 가이드나 규정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 게 거의 굉장히 좀 대부분의 기업에서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챗GPT의 어떤 보안이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기업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제한이 없다라고 답하는 것도 이 1000명 이상의 기업에서도 좀 많이 나올 정도로 혼재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AI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을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주문을 하시고 나서 뒤쪽에 근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보안이나 윤리 같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툴 사용 교육 이외에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보안이나 어떤 윤리나 규정과 같은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챗GPT를 활용한 교육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인데, 사실 저희도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 교육을 정말 많이 하지만 생각보다 사내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한번 써보자, 뭐 AI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관심사나 마인드를 열어보자라는 식으로 한두 번 교육을 받은 비율이 여전히 대부분이다. 그리고 공식적인 사내 교육이 없거나 받아본 적이 없고 회사에서 지원한 적이 없다라는 비율도 놀랍게도 이제 70% 이상이라는 점이죠. 한두 번 도입 정도야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이런 부분들을 정식적인 그런 회사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툴이나 체계적인 교육으로 그 전환하는 것이 아직은 조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서의 공식적인 지원은 없지만 헤드라인에 보시면 그래서 나는 혼자 공부한다라고 답하신 비율이 10명 중에 5명 정도는 그래서 나는 혼자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회사에서 지원하는 것과 개인이 어떤 취하는 전략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업종이나 산업별 재미있는 인사이트인데, 특히 이제 업종에 따라서 사실 이제 저희는 데이터나 AI에 좀 특화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업종과 직무에서 항상 연락이 오세요. 최근에는 어떤 연락이 왔냐면 그 신부님들, 성당의 신부님들이 생성형 AI 교육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어디에 쓰실 거냐고 했더니 회의록 같은 거 요약하고 이런 거 할 때 쓰고 싶으시대요. 그러니까 그런 직무나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생산성을 올리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시는데, 사실 업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원래 데이터가 많고 정말 많이 다루는 업종일수록 이런 것에 대한 니즈가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데이터가 넘쳐나는, 특히 금융이나 핀테크, 또 정말 그런 민감한 데이터라서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정답이 없는 제약이나 바이오 산업은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사실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거의 이제 그냥 단순히 툴 사용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챗GPT를 통해서 혹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사내에서 뭐 공모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TF팀을 이뤄서 결과물을 정말 만들어보는 그런 정도의 교육까지도 의뢰를 하고 계시고, 이제 그 외에 뭐 대부분의 제조 생산, 뭐 기타 기관, 뭐 그 외에 건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교육을 도입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직 전반적으로 사내 교육이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학습하다는 비율이 좀 절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규모의 경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극화되는 형상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50명 이하의 소규모 조직에서 많고, 또 1000명 이상의 그런 대규모 조직에서 많이 이런 교육들을 좀 진행하거나 수강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 외에 좀 중간 규모의 기업들에서는 거의 좀 반반의 그런 진행이 돼서 어떤 교육 경험의 편차가 규모별로 또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응답이 또 많았다라는 것인데, 뭐 사실 이렇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신뢰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점, 쓸만하긴 하지만 이제 뭐 엉뚱한 답을 받은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다라는 어떤 관점이 좀 대부분이라는 점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이것도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없는 사실을 그럴듯하게 조금 지어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해봤다라는 겁니다. 어떤 잘못된 종류별로 이렇게 많이 경험해봤다인데,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앞으로의 활용과 관련해서 어떤 그러면 지원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체적으로 학습하고 있다, 나는 잘 쓰고 있다,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쓸만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긴 했지만, 만약에 이걸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료로 구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금액 차원의 지원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기업의 규모별로 좀 본 것들인데, 큰 부분의 양상은 없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싶냐라고 했을 때 이걸 또 업종별로 본 부분들인데, 이제 위에서부터 검정색으로 쭉 열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재밌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거의 다 A랑 B, 그러니까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싶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뭐 그 중에서도 유통, 물류, 커머스의 경우에는 라이선스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좀 굉장히 30%와 88%라는 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는 뭐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미 뭐 유통 커머스 쪽에서는 이미 이런 라이선스가 지원되는 툴이나 라이선스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툴을 어느 정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니즈는 낮지만 이거를 더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니즈는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업종별로도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좀 재미있는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사실 이 외에도 더 많은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프로모션 자료로 배포하고 있어서 이후에 뭐 QR코드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더 자세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설문조사 결과를 좀 재미있게 소개를 해드렸었던 것 중에 주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인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부님들도 생성형 AI를 이용한 이 시대에 이것을 회의록 쓰는 시간, 뭐 요약하는 시간, 그걸 아주 잘게 써서 이용하더라도 그 작은 생산성의 차이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더 많이 배워서 더 잘 쓰고 싶은 니즈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그냥 교육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은 니즈, 이렇게 어떤 좋은 생산성의 혁신을 조금이라도 경험하셨다면 정말 제대로 아웃풋을 내는 교육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수많은 어떤 문의들을 받고 또 수많은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경험을 저희도 쌓고 쌓아서 어떤 교육이 그러면 기업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이었나를 오늘 조금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사실 202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냥 생성형 AI 사용 방법, 그냥 들으시는 분들의 관심을 높이고 싶어요. 리더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신데 그런 분들의 좀 생각을 바꿔두고 싶어요. 이런 교육으로 일단은 써보게 하는 과정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써보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오는 우리 회사만의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원하시는 걸로 점점 더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시간, 교육 방법, 교육 형식, 그리고 콘텐츠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실험적으로 설계하면서 이제 저희는 크게 3가지의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맞춤형으로 교육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크게 3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공통교육.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 다 모여라 하고 200명 모아놓고 하는 챗GPT 교육은 흥미를 그 자리에서 돋굴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챗GPT를 한 번이라도 써본 분들이라면 그 정도의 흥미나 관심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흥미를 돋구는 교육 정도가 아니라 직무별로, 산업별로, 필요한 역량별로 정말 스페시픽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앞부분과 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이 맞춤형 교육이라는 게 기업의 성향이나 업종마다 적용되는 교육 방식이 다르거든요. 이제 대부분 근데 현재 적용되는 교육은 크게 2가지죠. 이러닝 많이 제공해서 알아서 듣게 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집체 교육해서 듣게 하는 이 정도인데 사실은 그것들의 장단점이 각각 또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기업에는 플립 러닝, 어떤 기업에는 사례형 교육, 어떤 기업에는 토론식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 조직에 필요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생성형 AI 기술을 쓰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3번째는 가능하면 목적이 구체적일수록 결과가 구체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목적,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지가 정해진다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교육, 워크숍 교육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는 커머스, 유통 쪽이에요. 그래서 다른 회사와 차별화된 브랜드, 슬로건, 컨셉이 매 분기마다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데 직원들이 뭐 그냥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소모적이니까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생성형 AI로 그런 뭐 해커톤을 열어서 아이디어 경진 대회를 준비해 본다든지 혹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TF 팀들을 꾸려서 각 팀마다 사내 공모전처럼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방식들을 새롭게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무 교육을 설계할 때 그리고 맞춤형 교육을 설계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 짰었던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에서 어느 정도나 구체적으로 이런 교육 과정들을 실제로 설계하고 도입을 의뢰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혹시 오늘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브로셔나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럴 때 조금 더 만나 뵙고 인사하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